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에 찜통차에 갇혀 변을 당하는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미 전국적으로 자동차에 아이를 두고 내린 부모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무사했어도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미 동부 커네티컷 자동차에 아기가 갇혀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And the baby was all by himself? All by himself with the windows rolled up, crying, kicking, screaming.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난리가 벌어질 동안 아이 어머니는 인근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잠깐 운동하고 온다는 게 그렇게 됐다. 뒤늦게 돌아온 어머니가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앞서 나흘 전 캘리포니아에선 두 아이를 차에 두고 쇼핑하러 간 3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I think it's absolutely horrendous that a parent would do that. So I'm really sorry. I hope the baby's okay. 두 사람은 아동학대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 해 평균 40여 명, 지난 2000년 이후 어린이 500명 이상이 찜통차 사고로 숨진 미국에서 찜통차 방치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찜통차 방치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관련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한국 식품 홍보 행사가 UCLA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슬로우 푸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이른바 길거리 음식을 주제로 젊은 소비자들에게 빠르고 간편한 한국 식품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CLA 캠퍼스 광장에 추억의 뽑기 놀이가 등장했습니다. 설탕을 녹여 틀로 모양을 찍어내던 한국의 길거리 간식. 다른 한쪽에서는 먹음직스러운 호떡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반죽이 아닌 완전 식품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불고기와 김치 정도가 전부였던 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색다른 경험입니다. I didn't expect like the sweet taste inside. Like I thought it was more just like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more just like dry, but it has like a good like flavor inside, you know? I would have never have just bought this in the store if I hadn't tried it before.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시대와 더불어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이른바 간편식이 대세로 자리 잡는 상황. 미국 내 시장 규모는 30억 달러로 단연 세계 1위입니다. 반면 한식의 경우 전통과 건강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슬로우 푸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레디 투 잇 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많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음식이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조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간편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생산 부분이나 홍보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LA 지사 측은 빠르고 간편한 한국 식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슬로건으로 보고, 맛보고, 즐기다의 영어 이니셜을 조합한 LTE와 빠른 이미지를 강조한 K-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캠퍼스 내 홍보 행사로 시작해 향후 대학생과 젊은 잠재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간편한 한국 식품 알리기에 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 음식에서 쉽고 빠른 간편식으로 미국 내 한국 식품의 이미지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인근 고등학교의 한인 선수들이 한국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 처음으로 재미 대표팀을 구성해 참가했습니다. 아쉽게도 1회전 탈락은 했습니다만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서 선수들은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웠고요. 앞으로 정기 출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 동포팀의 1회 초 첫 공격. 1번 타자 LA 출신 구경모 선수의 배트가 시원하게 허공을 가릅니다. 고국에서 만들어낸 첫 안타. 이후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지만 전국 대회의 벽은 높았습니다. 상대팀에게 7점을 고스란히 내주어 1회전 탈락. 기대 이하의 결과였지만 경험은 소중했습니다. LA 인근 지역 고등학생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미동포팀은 이번 대회 유일한 해외 지역 창바팀이었습니다. 대한야구협회로부터 참가 승인을 받은 때가 지난 4월. 겨우 2달 남짓의 훈련 기간을 거쳐
10명의 선수가 고국의 땅을 밟은 것입니다. 비록 1승도 못 올렸지만 고국에서의 경험은 선수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줬습니다. 재미동포팀은 대한야구협회와 조율을 통해 향후 대통령배 대회 출전을 정기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순욱입니다. 뉴욕 유럽공항에 항공기들을 대상으로 레이저 빔을 수차례 발사한 사건이 발생해 연방수사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레이저 빔이 발사되고 있다는 항공기 기장의 보고. 연방항공청은 지난 15일 밤 뉴저지 뉴악 공항 인근을 지나는 민간 여객기 11대를 상대로 레이저 빔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nd the best way for us to find who did this is by talking to the public and the public actually giving us that information because somebody out there knows what's going on. 이번 레이저 빔 발사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종사들의 시력을 훼손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We suffered flash blindness after imaging and then retinal burning that continued on for a while. 최근 미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강력 레이저 포인트로 밤하늘 상공으로 가는 여객기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뉴욕 라과디아 공항 인근에서 37건, JFK 공항에서는 17건이 신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잇따라 승인하면서 그리스 정부가 곧 채권단과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효 기자입니다. 독일 연방하원이 86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439표에 반대 119, 기권 40이란 압도적인 가결입니다.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조건부 합의를 이끌어낸 메르켈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협상 재개만이 그리스 부채 문제와 유로존 탈퇴를 해소할 마지막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Eines aber ist meine feste Überzeugung. Wir würden grob fahrlässig, ja unverantwortlich handeln, wenn wir diesen Weg nicht wenigstens versuchen würden. 유로존 국가들이 잇따라 협상안을 승인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곧 유럽재정 안정화기구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럽연합이 71억 유로의 단기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채무 상환을 앞둔 그리스는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장관 2명 등 9명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개혁법안 처리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강요들을 교체한 겁니다. 집권당의 이탈표로 타격을 입은 치프라스 총리가 내홍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대표적인 군수기업 중 한 곳인 미쓰비시가 당시 강제노동을 당했던 미군 포로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겐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도쿄 미쓰비시 본사 건물 앞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벌써 8년째입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다 정리됐다는 겁니다. 70年放置してきた責任を取って謝罪をする。これは誰しもが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런데 미쓰비시 계열사 중역이 미국 LA로 건너가 오는 20일 강제 노역했던 미군 포로 생존자와 유족에게 사과합니다. 종전 이후 첫 사과입니다. 당시 동원된 미군 포로는 900여 명. 미쓰비시 측은 한국 피해자 수만 명에 대해선 철저히 언급을 피합니다. 14살 나이에 미쓰비시에서 노역했던 양금덕 할머니. 16년째 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토시키고 발로 차고 불에 묻고 사지 한 마디 없이 말한 자리 없다고 지금까지 70년을 이렇게 한다니 어느 나라 법이냐고요. 미쓰비시 측은 중국인 강제 노역자들을 위해서도 기금 설치를 제안했지만 유독 한국 피해자들에게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싼값에 쉽게 살 수 있는 이른바 셀프 성형기구가 10대를 중심으로 인기인데요. 쌍꺼풀 테이프부터 이른바 콧봉, 쌍꺼풀 안경까지 대부분 예뻐지려는 욕심에 사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둥근 플라스틱 막대, 일명 콧봉입니다. 콧구멍에 버팀목처럼 꽉 끼워 넣기 때문에 코끝을 높여준다며 인기입니다. 쌍꺼풀 안경도 있는데 눈두덩을 억지로 눌러 쌍꺼풀을 만들어준다는 원리입니다. 수술 없이 예뻐진다는 유혹과 싼 가격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미용 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쌍꺼풀 안경을 고집했던 이 여성은 안구 건조증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 라인에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생겨요. 눈을 감지를 못하니까 너무 시리고 흉혈까지 생기더라고요. 쌍꺼풀 테이프도 자주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면 눈꺼풀이 늘어납니다. 콧봉을 계속 사용하면 코 점막을 눌러 염증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숨을 들이마시다가 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코높이 집게는 콧뼈와 연골을 미세하게 비틀어 자칫 연골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예쁘다는 소리를 들면은 정말 끊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10대는 지금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피부 염증이라든지 코 연골의 변형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셀프 성형기구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검증 없이 공산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6원 2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